친구 나름으로는 좋은 의도였겠죠. 그래서 남편한테 마음 고쳐 먹어라 막 하면서 좀 충고를 한 거예요. 아내가 증거 수집을 다 하기도 전에 증거들을 싹 없애버리고. 안녕하세요.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. 네, 김정세입니다. 그 어느 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속상한 나머지 배우자한테 그냥 막 따진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막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에 소송에서 좀 불리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불리하고 억울한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요?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 행동 요령 3가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해야 할 일이 첫 번째, 감정 조절하기예요. 중요하죠. 가장 중요한데 또 가장 힘든 거기도 하고요. 맞아요. 아니 배우자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막 묘한 분위기로 주고받은 문자 발견을 했는데 과연 침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? 없죠. 없죠. 아마 눈 뒤집혀서 이게 뭐냐고 당장 따질 분들 꽤 많을 거예요. 그런데 그러면 상황만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맞아요.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상대에게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건 결국 상대로 하여금 발뺌하고 증거를 없앨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니에요, 변호사님. 우리 남편은요, 막 우리 아내는요, 막 그렇게 거짓말 잘 못해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이혼 전문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? 저는 10명에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사람이 외도를 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. 물론 말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. 그냥 친한 동료라서 둘이 밥 한 번 먹은 거다. 동창인데 우연히 만나서 술 한잔 했다. 자기야라는 호칭은 입버릇이다. 그 친구가 원래 스킨십을 잘하는 타입이다. 등등. 아주 그 순간만 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아요. 아니 그러고서 긴가민가 하는 사이에 필수적인 증거들 이런 거 싹 없애버린 경우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 상대방에게 대뜸 이게 뭐냐고 따지면서 증거 인멸을 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죠.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상대방을 붙잡고 싶어서 감정적으로 울고 울며 매달리는 거예요. 너 아니면 못 산다. 제발 돌아와라. 사실 이러면 상대방이 측은지심이라도 가질 것 같잖아요. 그런데 한참 외도가 진행 중일 때는 불쌍해하는 마음도 안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. 결국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렇게 했던 자신이 오히려 너무 창피하고 후회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가장 해서 안 될 게 아이들 앞에서 네가 이 여자랑 뽀뽀를 했냐, 이 남자랑 뭔 짓을 했냐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경우들 있잖아요. 그렇게 막 증거 꺼내놓는 거죠, 애들 앞에서. 이건 절대 하면 안 되죠. 그런데 심지어 아이들에게 니네 엄마가 뭘 했는지 보라면서 막 증거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적 있어요.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? 평생 상처가 될 거예요. 내 분노를 좀 풀기 위해서 아이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거나 다를 게 없거든요. 그것도 이제 정서적인 학대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양육권 분쟁에서 있어서도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. 외도 사실을 발견한 후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선 침착을 되찾았어요.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? 자,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야죠. 맞아요.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혼과 외도 사건을 오랜 시간 다뤄온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게 좋긴 합니다. 이 순간을 위해 소품을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변호사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. 그래서 평소 본인이 가장 의지하고 마음 터놓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쉬워요. 예를 들어서 가족, 친구, 혹은 직장 동료, 이런 사람이겠죠.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건 우선 보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지인들에게 말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상대방이나 내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지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. 선무당이 사람 잡는단 말이 있듯이 자칫 치명적으로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.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서 20년 지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 다 털어놓았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이 남편하고도 아는 사이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친구 나름으로는 좋은 의도였겠죠.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겠고 그래서 남편한테
너 이러이러했다며 그러지 마라 마음 고쳐 먹어라 막 하면서 좀 충고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가 증거 수집을 다 하기도 전에 증거들을 싹 없애버리고 알았구나.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증거도 없이 내 흉을 보고 다니냐 너 의부증이냐 이러면서 친구들 사이에 이제 말도 전한 거죠. 그런데 결국은 증거가 정말 마땅히 없으니까 상간녀 소송도 이혼 소송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분은 상담을 오셨지만 저희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크게 없었다. 없죠. 예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. 네,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